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교실 풍경 한번 떠올려 볼까요? 꼭 있잖아요. 선생님 눈에 띄려고 엄청 애쓰고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하는 아이요.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이 번쩍 올라가고 정답을 맞히고 나선 선생님 표정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바로 그 아이요. 보통은 선생님 껌딱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이 행동이 순수한 학구열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다른 감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 안에는 어쩌면 채워지지 않은 어떤 빈 공간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심리학에선 이걸 보상 심리라고 부르더라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 아이가 집에서 충분한 사랑이나 인정을 못 받는다고 느끼면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학교에서 선생님 같은 다른 권위자한테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귀찮게 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보니까 아이의 마음이 좀 더 와닿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저렇게 텅 빈 공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보여주는 그 모든 과장된 행동들이 사실은 이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냥 칭찬을 많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건네는 바로 그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한 거지.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물론 아이 기살려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인데 이게 자칫하면 동기부여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특히 결과가 좀 안 좋았던 아이한테 이런 식의 칭찬을 자꾸 해주면 아이는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더 잘해보려는 동기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칭찬은 들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 사이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자, 보세요. 첫째, 아이는 칭찬받았으니까 계속 잘해야 돼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요. 둘째, 자연스럽게 실패가 무서워지죠?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실패할 것 같은 어려운 도전은 그냥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도전 회피라는 덫에 딱 걸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데요. 이런 습관적인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자기 방해 전력, 그러니까 일부러 도전을 피하는 그런 행동을 할 확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2배요? 이게 그냥 작은 규모의 연구도 아니고요. 2023년에 무려 7,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결과라고 해요. 정말 가볍게 넘길 수치가 아니죠? 자,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 칭찬의 배신을 피하고 아이가 진짜로 단단하게 성장하게 도우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문제점을 살펴봤으니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과 공감의 차이인데요. 보세요. 칭찬은 보통 와, 똑똑하다처럼 결과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공감은 와, 이거 하느라 진짜 애 많이 썼겠다. 이렇게 과정을 알아봐주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다른 사람 칭찬만 바라보던 아이를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아이로 바꿔주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이의 성장을 위한 3가지 기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칭찬하기 전에 먼저 공감해주는 진심 어린 소통. 둘째,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과 노력을 인정해줘서 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집과 학교에서 어른들이 똑같이 일관된 태도로 아이를 지지해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밖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도울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길을 찾는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